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12번째 선정한 오늘의 표현은 행패라는 한자어입니다. 행패가 과연 한자어인가? 네, 한자어가 맞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면에 어그러지는 난폭한 짓을 버릇없이 함 혹은 그런 언행, 그렇죠? 말과 행동을 말하겠죠. 그래서 행패를 보시면 단일 행자가 보이고요. 옆에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그러질 패입니다. 어그러질 패에 관해서는 이따가 한자 설명하면서 활용 단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어를 보니까 비슷한 말로 행포가 있고요. 이게 폭이 아닙니다. 포입니다. 행포. 그다음에 수작, 행자 이런 게 있네요. 이걸 횡포가 아니라 행포네요. 저도 잘 접해보지 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패 이렇게 쓰고요. 한번 예전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 1월 17일자 시대일보입니다. 네. 그렇죠? 예, 추악한 그렇죠? 행패. 기생집에서 야료를 한다. 예. 야요라는 말이 좀 야료, 야요 다 되는데 이게 조금 특이하죠. 그렇죠? 예고 이겁니다. 야료. 뭔가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낸다. 그렇죠? 야기, 료단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야자가 좀 특이하죠? 어쨌든 추악한 행패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1925년의 기사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마산일보 1966년이네요. 보시면 이건 거린이죠. 거린. 행패. 당국의 단속책 시급. 네, 됐네요. 그래서 행패가 여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1966년도에도 썼던 걸 알 수 있습니다. 25년, 66년. 네. 그래서 단일 행자를 보시면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 각골문 보시면 이렇게 네거리, 사거리의 모양이 보이죠? 행인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네거리의 뜻이지만 이게 발음에 따라서는 큰 규모의 상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물건이 오고 간다는 뜻이었을까요? 상점의 뜻하기도 합니다. 원래 그럴 때는 항렬항이라고 해서 행이 아니라 항으로 읽어야 됩니다. 6급 단어고요. 단일 행자는 장음일 수도 있고 단음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중국에서는 이 구별이 매우 뚜렷합니다. 우리도 뚜렷한 편이지만 살짝 애매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니다, 어디를 지나다니다, 걸어다니다 라는 거는 시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어떤 1행, 2행, 3행 할 때 그 가로로 된 거는 항 혹은 항렬, 항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가로로 된 항렬 할 때 항이 또 항으로 읽고요. 은행할 때도 인항으로 읽습니다. 인싱이라고 안 읽고요. 그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행렬일 수도 있고요. 항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렬의 경우에는 여럿이 이제 행렬을 지어서 행진을 하거나 할 때를 쓰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수학에서는 어떤 수를 정한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열로 나열한 표를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렇죠? 그에 반해서 항을 읽을 때는 항렬, 친족 집단에서 세대 관계를 나타내는 서열, 돌림자 할 때 그 돌림입니다. 그럴 때는 항렬이라고 읽죠. 같은 한자어를 두고 어떨 땐 행, 어떨 땐 항으로 읽는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걸 보시면 우리는 은행이라고 하죠. 은을 취급하는 돈을 맡아주는 곳이죠. 한마디로 그런 큰 상점을 말하는 게 행인데 사실은 이렇게 항렬이나 어떤 그런 사업, 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상점을 말할 때는 항으로 읽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 그래서 은행도 아니고 은항이 맞고요. 원래는 우리 양행도 있죠. 서양의 물품을 이제 주로 수입해서 파는 건데 이것도 양항이 원래 맞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언어 습관이 양행, 은행이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행, 은행으로 쓰이는 것뿐이지
엄밀히 말하자면 은항, 양항이 맞는 도금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단일 행자에 쓰이는 다른 표현을 보시면 행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자취적, 자취적 이거는 길쌈적이네요. 뭔가 그 옷감을 실을 뽑으면서 옷을 만들 때까지의 천을 만들 때까지의 그걸 길쌈이라고 하죠. 길쌈적까지 모두 다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행적이라고 하면 행위의 실적이나 자취, 평생 동안 한 일이나 업적, 나쁜 행실로 남긴 흔적 다 모두 행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행각, 무슨 애정 행각이니 도피 행각이니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리저리 다리를 써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행각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을 행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말인지는 뭐 좀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행각에서도 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행이죠. 밟을 이자고요. 수행이고요. 우리 수행 평가할 때의 수행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행 평가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뤘는지 그런 평가하는 게 수행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파행, 이 절뚝거리면서 걷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다라고 할 때 정상적으로 걷는 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뭔가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게 이렇게 잘못 돌아가는 걸 파행이라고 얘기하죠. 이행, 수행, 파행. 다 단일 행자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항렬항으로 읽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다음 보시면 거스를 패자입니다. 아까 항렬, 행렬, 행 같은 경우는 거의 6급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한자였다면 얘는 그래도 좀 수준이 약간은 있는 활용도가 아주 크진 않은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스를 패, 장음이고요. 거스를 패자의 갑골문을 보시면 무언가 두 가지 물건이 서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의 자원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자면 두 개의 창이 이렇게 창이요 부딪히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원래 살별 패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부딪히는 것 혹은 예전엔 이렇게도 썼다고 합니다.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 그래서 뭔가 서로 어그러진다. 라고 나중에는 마음 신방을 넣어서 한자가 변형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스를 패, 어그러질 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문에서는 거스를 패로 지정을 해 놓았다고요. 자, 그리고 중국어로는 빼 이렇게 읽고요. 뭐 글자체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한번 그 활용 단어를 볼까요? 첫 번째 거는 폐륜이죠. 폐륜.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거스른다, 어긋난다 해서 폐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윤리를 거스르다 아니면 뭐 윤리에 어긋나다 할 때 폐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폐악은 서로 비슷한 유사한 어떤 그 글자가 두 개가 같이 병렬로 결합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윤리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악독해서 한 것을 폐악이라고 합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유사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함, 그렇죠? 흉악의 악이죠. 어그러지고 흉악하다. 폐악이고요. 그다음에 폐설이 있는데 폐설 자체는 안 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담패설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담패설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데, 그렇죠? 음탕한 이야기. 그다음에 패설, 덕에 윤리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음담패설입니다. 보통 음담패설이라고 하면 음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말이었죠. 그래서 패설, 음담, 패설. 그래서 패담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헷갈린 게 그렇다면 여공패설이라는 고려시대 이재현이 쓴 어떤 그 수필집이죠. 여공패설. 혹시 이것도 이 패설이 그 패설인가 봤더니 그 패는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피패자인데 피요. 그 용사를 지으면 잡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패자입니다. 그래서
잡스러운 아주 소소하고 디테일하지만 조금은 알맹이가 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패설이라고 했다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설이죠 이게. 예전에는 어떤 시나 아니면 그런 그 문이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사랑을 다룬다던가 아니면 민간의 어떤 그 전설을 다룬다던가 하는 건 사실 자잘하고 소소하고 조금은 메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이 피의 어떤 곁가지 이야기다 해서 패설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공은 이재현, 고려시대 이재현의 호, 상수리 나무 력자입니다. 얘는요. 그래서 원래는 폐관 문학이죠. 자세히 들어가면 그런 것들 수집하는 사람은 폐관이라고 했는데 폐관 자체가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관직은 관직인데 아주 자잘한 관직입니다. 아주 메인으로 돼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잘한 이제 민간의 이야기를 모으는 관직이 있었나 봐요. 그걸 우린 폐관이라고 했고, 그렇죠? 폐관이 모으는 것을 폐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폐관이든 폐설이든 이 피폐자는 상당히 자잘하고 영양가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예전 기준으로 판단한 것들을 말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폐자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스를 폐, 하나는 피폐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행패라는 표현이 중국이나 일본에 있을까 살펴보았는데 없었습니다. 제가 찾기로는 없었고요. 일단 영어부터 보시면 violence, 이건 폭력의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패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껴 맞추면 violence 정도 되겠다는 얘기고요. 중국에 보니까 싸예, 네, 뿌릴 살자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들 야자인데 글쎄요. 약간 야하다. 우리 야하다 할 때도 이 야자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잘것없고 이 들판에서나 볼 수 있는 거칠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슈아라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슈아류망, 류망 자체가 원래 그저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민의 뜻인데 이게 이제 그 불황자의 뜻이면서 깡패의 불량배의 뜻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까불다의 뜻이니까 그렇게 좀 난리를 친다 뭐 정도로 의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패라는 걸 그대로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 보시면 일본어에도 행패라고 그대로 쓰는 표현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랑꼬, 난행이네요.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 다음에 랑교, 남행, 넘칠 남자죠. 로제기, 낭자입니다. 그 다음에 람보, 이건 난폭이죠. 난폭하다 할 때. 이 정도가 좀 거기서 어디 뭐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던가 어느 업장에 쳐들어가가지고 행패를 부린다던가 할 때 쓸 수 있는 대체 단어들로만 구성되었을 뿐 한중일 삼국의 행패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행패는 그렇죠? 단일 행자에 어그러질 패가 결합된 그런 단어였습니다. 행패를 부린다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것도 한자였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한자어 112번째 행패에 대한 설명은 제가 준비한 설명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